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아말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도 저 아모와 부리님, 앤디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파트 1에 이어서 저와 웬디님이 함께 갔다 온 북유럽의 이야기를 그 토픽을 좀 이어서 하게 될 텐데요. 이번엔 좀 주제가 이제 조금 다르죠. 이제 전반적인 북유럽에 대한 인상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 저희가 패키지로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패키지 여행과 자유여행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의 차이점을 패키지였잖아요. 맞아요. 두 분 다 패키지를 처음 경험해 보신 거라고. 맞아요. 패키지라는 것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또 새로운 점이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북유럽은 패키지가 그나마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려나라는 생각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마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선 패키지로 다녀오셨을 때 웬디님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은 저희가 이 여행지를 고를 때 패키지를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너무나 이제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이걸 모든 걸 다 조정해줄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죠. 그쵸. 제일 큰 장점이었죠. 그래서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걸 단체로 하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다 예약을 하는 것보다 싸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여행을 생각하고 출국까지가 일주일 걸렸나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타이트한 일정이었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일주일 임박해서 숙소를 다 정하고 하려고 하면은 비행기나 이런 것들 가격이 그냥 평소에 미리 예약하고 준비하는 것보다도 비쌌을 거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그쵸.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고 그리고 많은 상황에서 좀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 휴가를 가거나 할 때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프로젝트 마무리 때문에 막 정신이 없을 때 근데 일단 여행은 가고 싶다. 근데 내가 비행기 티켓 예약하는 거 이상의 그런 노력을 쉽지 않다. 그쵸. 그런 상황에서 그게 사실은 저한테 제일 컸고 제일 만족스러운 부분이기도 했어요. 맞아요. 합리적인 선택을 하셨네요. 네. 그래서 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유럽을 갈 생각을 저도 했었기 때문에 그때도 혼자 가는데도 패키지를 생각했던 것은 이유가 왜였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북유럽은 원래 비싼데 또 이제 개인적으로 가면 또 더 비쌀 거란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북유럽에 이제 그 나라 우리가 북유럽이라고 하면 뭡니까? 한 나라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가려면 그 교통수단이 있는데 원래도 그 교통수단 안에 비행기도 비행기겠지만 비행기로만 다닐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뭐 배도 타야 하는 경우들이 있고 배가 좀 더 쌀 수도 있고 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렇게 총체적으로 그냥 패키지에 맡기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동수단 자체가 또 복잡하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 렌트를 해서 다닐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운전을 하더라도 다른 것들은 하는 건 저는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예를 들어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산길. 피오르드를 간다. 이게 그런 쪽은 힘들죠. 피오르드는 산에 구불구불 그 길을 올라가서 전망을 봐야 하는 그 루트 같은 경우는 무섭죠. 운전하기 정말 능력자여도 고수여도 좀 힘들다. 초고수여야 한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다른 부분은 오히려 막 그렇게 붐비지 않아서 맞아요. 저는 도로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 오히려 좀 이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약간 이제 난이도가 있는 코스들이 있어서 맞아요. 이제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그 자연을 보는 것은 무엇이냐? 시골을 간다는 얘기거든요. 시골을 가려면 어쨌든 렌트를 해야 하고 막 물론 기차도 어느 정도 시스템 돼 있어요. 기차로도 갈 수는 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뭐 택시 뭐 이런 것도 사실 조금 시골은 좀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만 다니는 게 아니라면 뭐 거기서 도시에서 뭐 거주하면서 이제 좀 본다 이런 거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렌트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정말 노르웨이처럼 그렇게 지방을 가서 풍경을 보러 가는 경우는 이제 그런 차로 가는 것이 이제 패키지는 이렇게 큰 버스를 대절해서 가니까 그런 부분에 편리함이 있죠. 맞아요. 그리고 저는 평소에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여행을 계획하고 날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 타입이거든요. 왜냐면은 어디가 가고 싶은지 이거부터 제가 알아보고 골라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남들이 다 가는 곳인지 아닌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맞아. 내 마음에 이렇게 쏙 드는 데를 이렇게 찾으시는 경향이 있구나. 그래서 여길 가야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추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편인데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걸 이제 서치하는 과정에서 남들이 다 가는 데는 어딘지부터 일단 보게 먼저 되잖아요. 보게 아. 되고 막 그런데 이 스케줄 자체가 패키지를 따라가게 되다 보면은 적어도 놓치고 오는 거는 없다 정도? 그죠? 예. 하나도 알아보지 네. 않았지만 네. 다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보고 뭐, 온다는 그쵸. 찍고 네. 찍고 오는 거. 다 봐야 된다고 하는 분명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맞아요. 그쵸. 네, 거기에 의문을 갖지 않고 이제 따라가면 된다는 맞아, 그런 부분 잘 네. 따라가기만 하면은 오히려 정말 알차게 빈 네, 시간 없이. 맞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 패키지가 전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장점에 대해서는 다 느끼고 오셨나 보네요. 네, 그리고 어쨌든 저도 패키지가 처음이었지만 이제 뭐 빡빡한 일정 뭐 이런 것은 사실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오히려 너무 루즈하면 이거 돈 내고 온 사람들이 아마 반발하지 않을까. 너 돈 내고 왔는데 왜 안 보여주냐 뭐 이렇게 맞아요, 할 수도 맞아요. 있고 오히려 또 그 중간점을 찾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근데 저만 해도 저희가 견적 비교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러 개를 놓고서 빠지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걸 봤다는 거 자체가 이게 일정이 빡빡하다고 내가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겠구나라고 바로 그럼요.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행이라는 것은 사실 집 나오면 다 고생인데 어디까지 편한 거를 원하십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고 나이 드신 분이 오시더라도 그런 패키지를 오실 때는 그런 거 감안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패키지를 결심했을 때부터 기대했던 장점이고 뭐 실제로 장점으로 느껴졌던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의외의 장점이 저는 하나가 이게 패키지가 처음이다 보니까 저 인솔자와 가이드의 개념부터가 없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부터 이제 같이 비행기도 타주시고 뭐 이런저런 절차 도와주시고 하는 분이 따로 계시고 이제 현지에서 각 나라마다 이제 가이드가 한 분씩 붙어서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이 직업도 되게 프로페셔널의 세계구나 라고 느껴졌던 게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뭐 문화, 생활 습관이라던가 이 사람들의 가치관 그리고 뭐 역사나 이런 것들 되게 폭넓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쉬지 않고 말을 하시면서 체력이랑 프로페셔널한 의식이 프로 의식이 있으시네요. 네, 그래서 이 건물은 뭐고 이때는 뭐 어떻고 어떻게 사용이 됐었고 이런 어떤 것들, 역사가 있고 이런. 쉬지 않고 계속 설명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마다 이제 콘텐츠가 뭐 어떤 나라에서는 역사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저희는 뭉크 그 작품 보러 갔었거든요. 오슬로에서.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그 뭉크의 생애, 뭉크의 여자 작품이라고만 이 작품이 탄생한 것에 대해서 이런 그 배경 설명과 뭉크는 뭐 작품에 대한 본인이 이제 그 애정이 너무 깊어서 작품을 팔고 싶지 않아서 똑같은 그림을 여러 장 그렸다라던가 그런 것들 다 설명해 주시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게 정말 저희끼리 사실은 그냥 자유여행으로 갔으면은 그렇게까지 깊게 뭉크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을 거고 그렇게 오래 그 작품을 보지도 않았을 거고 이 건물의 역사가 어떻고 뭐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거를 그냥 좀 단편적으로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그 나라에서 오래 사신 분? 적어도 거의 20년 가까이는 다들 사신 분이시더라고요. 오래 사셨네 진짜.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듣는 것도 좀 재미있는 부분이었고 이거는 기대하지 못했던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그러니까 뭔가 갔을 때 가이드 팁을 또 따로 드리니까 저는 가이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 가이드 분들이 이제 요런 그 가이드 분들의 생애 자체도 이렇게 이곳에 와서 20년을 사신 분이 이렇게 얘기해 주실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또 이제 거의 이제 살고 계신 다운들이 그 배경이 그런 느낌이었던 거. 남편분을 만나셔서 이제 이곳에 와서 이제 이민을 하게 되신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 사실 파트타임잡으로 이 가이드를 하는 것 또한 그들의 잡 중에 하나고 이제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나라에서 키우면서 느꼈던 것. 그쵸. 그건 진짜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뭐 진짜 뭐 세금을 많이 떼는데 그 세금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리고 이 나라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뭐 복지가 좋다고 하는데 복지가 좋긴
좋다. 근데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어떤 부분이 단점인지 이런 것들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정말 실생활이잖아요. 사람 살면서 겪는 그죠. 것들이니까. 제가 그냥 단순히 여행하면서는 듣기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 듣는 재미가 되게 있었고 또 말씀 너무 잘해주세요. 말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너무 약간 럭키했네요. 그렇게 잘 맞고 열심히 해주시는 가이드분 만난 것도 참 행운이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좀 선입견이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그 패키지 여행에 대해서. 맞아. 그래서 저희는 정말 또 우등생처럼 열심히 하는 모범생처럼 앞자리 그 두 번째 줄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또 경청하면 제대로 네, 패키지 네. 여행을 즐기고 오셨네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인솔자분께서 저희를 그래도 좀 분위기 메이커라고 좋아해주고 분위기 메이커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인솔자 느낌에서는 계속 이제 눈 마주치고 되게 그쵸. 리액션 호흡 해드리니까 잘해주고 열심히 집중하고. 네, 그게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좋아해주셨고 좀 챙겨주려고 하시더라고요. 또 그럼 이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또 추가로 장점이 있나요? 아니면 뭐 단점 부분으로 넘어가지나요? 뭐 저희가 이 여행에 대해서 느낀 양면을 다 소개해드리는 게 이 자리의 목적이기도 그쵸, 하니까요. 그쵸, 그쵸. 아, 그래서 이제. 사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인솔자분, 가이드분 있는 거 너무 좋았지만 그냥 저는 저의 성향상 이 단체 이렇게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 계속 함께 다니는 것이 저는 사람이 많으면 이제 피곤한 타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나이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다 맞아요. 어머님, 아버님들, 부부 뭐 그럼 가서 자녀들. 자유 시간을 좀 줘서 뭐 30분 뒤에 여기서 다시 모일게요. 그런 이런 게 것들도 있었나요? 간간히 있었어요. 근데 아주 많지는 않고 간간히 시간이 될 때 그렇게 이제 자유로 하는데 이제 그런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뭐 부부이신데 와서 계속 투덜투덜. 뭐 이걸 뭐 돈 에이, 주워 보냐? 시장이나 갈 것이지 막 뭐 비가 오는데 막 청승맞게 뭘 보러 다니는 계속 그 투정을 부리시는 분이 계셨지만 이제 그런 거는 나이가 있으시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스스로는 이제 솔직히 그런 소리 들으면서 여행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쵸, 아쉽다. 네. 난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네, 그쵸. 그런 것들은 이제 단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맞아요. 그런 그랬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이제 보통 자유여행 다니면은 마음 맞는 친구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다니는데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과 그쵸.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계속 밥을 같이 먹어요. 밥을 먹고 그리고 막 내향적인 사람이면 진짜 힘들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도 저나 아버님은 그냥 그 스몰톡 섞는 거나 이런 거는 되게 부담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표정을 보니까 아니셨나 봐요. 저는 이제 부담은 없어요. 부담은 없는데 이제 그거 하고 나면 피곤해져요. 그래서 숙소 오면은 사람이 좀 살아나는. 웬디님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 하면 좀 이렇게 당연히 리액션도 해드리고 대답도 다 해드리고 그래서 아무렇지 되게 않은 척하죠. 즐겁게 이야기하고 오면은 되게 그냥 집중했어. 갑자기 집중했어요, 사람.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봐? 이런 건가요? 되게 방전돼 있는 걸 느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그래도 그 잘 맞춰드리고 요런 뭐 이야기하고 하는 거를 뭐 거리낌은 없어 보인다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약간 저희 또래의 다른 분들이 계셨었는데 그냥 말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아예 안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방법인가? 맞아. 방법일 수 있겠네.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그 이미지를 주면은 나한테 말도 걸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가? 그래서 약간 그런 걸 부담스러워하신 성격인가 싶어서 이제 비슷한 나이 또래였거든요. 같은 테이블에 앉았을 때 저희도 이제 쉽게 말을 못 걸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분들은 이제 개인의 시간을 존중해주고 그 영역을 지켜드려야 하는 분들인가 보다. 맞아.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마음을 10분 이해하지만은 이제 다른 일행분들은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침해받을 수도 있다라는 게 좀 어려운 점인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머님이랑 같이 오신 분이 계셔 모녀지간으로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 이제 뭐 인솔자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려고 하지 않고 두 분이서만 막 다른 데 다니신다는 그런 인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막 하셨던 것 같고 잘 안 어울리시더니 막 하면서 네, 그래서 실수로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차에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고 나니까 그분들 두 분이 없어지신 걸 알게 돼서 돌아서 픽업 다시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도 조용하게 그냥 막 다른 본인들의 그거 여행을 즐기시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단체 생활에서 바로바로 이제 그게 안 됐던 부분도 있어서 이제 서로 인원 체크를 할 때 안 오신 분 있나 보세요 했는데 쉽게 눈에 잘 안 띄었던 거죠. 눈에 안 띄는 거죠.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쵸. 그래서 약간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라던가 결국 단체니까 서로를 배려해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쵸. 30분까지 오세요라고 하면 그냥 늦으면 안 되죠. 네. 늦으면은 안 되죠. 30분에 딱 맞춰 도착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이제 여유 있게 다니려고 한 편이었고 웬디님이 되게 그런 칼같이 지키려고 더 빨리 그래도 그쵸, 이제 뭐 배려 1-2분이라도 차원에서 빨리 그쵸 가서. 빨리 가고 싶어 하시는 편이었는데 전 되게 네. 그게 부담스러웠던 게 왜냐면 5분 전에 가도 다 계세요. 기다리고 진짜요?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빨리 모시는구나. 네, 그리고 다 도착하면은 정해진 시간이 되기 전에 출발하세요. 그러기도 하고 막 다 네. 도착하면. 네. 근데 저는 별로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네. 30분 하면은 딱 30분 전강하면 도착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여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그 개인 자유 시간을 주셨을 때 그걸 우리끼리라도 그냥 누리자라는 타입이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놓쳤던 부분은 저희가 마지막인 줄 알고 탔는데 저희는 뭘 30분까지만 한 27분에 탔어요. 근데 저희가 마지막인 줄 알고 차가 출발한 거예요. 대부분 아. 저희가 마지막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해프닝이 일어났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막 저희도 워낙 그 자유 여행을 했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자유 시간을 주시면 즐길 게 많아요. 그래서 할 게 많고 그래서 꼭 항상 뛰어서 출발했어요. 우린 볼 게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 시간 안에 다 하고 올 수 있는 타입인데 이제 보통 다른 분들은 인솔자님의 그 인솔 하에서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보세요라고 하면 여기서 그 자리에서 떠나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거 아니어도 볼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저희의 역량대로 보고 오는 거거든요. 나름 도전적인 타입이시고 그들은 그쵸, 약간 그쵸. 수동적인 타입이신 거죠. 맞아요. 안정지향적이고. 네, 그쵸. 그래서 조금 그런 모험 정신이랄까요? 그런 게 더 있어서인지 저희는 좀 그랬던 편이어서 그 자유시간을 최대한 많이 누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네. 참 친구들끼리 가도 이게 성향이 맞는 사람과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모르는 완전 타인과 네. 이렇게 다수로 하나면 맞아요. 이슈가 네, 단체를 배려해야 쉽지 되니까.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게 저의 여행 스타일과도 맞물려서, 저도 좀 이제, 다른 분들 다 아시겠지만, 좀 여유있게, 그 맞아요. 나라를 정말 느끼고, 온전히 이제 약간 누리고 딥하게 싶은. 좀 보는 그쵸, 스타일이죠. 그쵸. 그 자체, 그 사람들의 생활 양식, 문화 생활, 이런 것들을 다 좀 느끼고 오고 싶은 타입인데, 그런 건 힘들잖아요, 사실. 패키지에서. 패키지에서. 근데 맞아요. 저희 4개국 다녔지만은 저희의 패턴으로 하면 그냥 한 달 있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양이 많았다. 그러니까 네. 한 나라를 적어도 한 도시를 갔다라고 하면은 그 도시에 그래도 2, 3일은 있는 편이란 말이에요. 저도 네. 적어도 2일은 있어야 하는 네. 타입인데 우리는 보통 이제 하루 안에 그 도시 다 맞아요. 보고 와야 다 보는다기보다는 그 중에 몇 중요한 군데 거를 또 추려서 보고 해야 오는 되니까.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고 늘 제가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웬디님은 아시겠지만 뭐 핀란드에 갔어요. 헬싱키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저는 거기서 이제 좀 사우나도 하고 싶고 거기 이제 그걸 뭐 크리스마스 말도 뭐 가보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하지는 못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건 나중에 개인 여행으로 미뤄야죠. 그쵸. 그거는 이제 단체 여행에서 하기는 쉽지 않은 옵션이죠. 그쵸. 그래서 아마 저도 웬디님과 이전에 이제 모로코 여행을 했어서 저희끼리 다 짜서 저희 자유여행을 한 거거든요. 맞아, 그때가 어. 정말 가장 퍼펙트하게 모든 게 맞았던 여행이라고 그쵸. 생각해요. 네, 그 정말 잘 했던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에서 여행 타입도 얼추 맞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보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보고 싶은 걸 봐야 하는 그 타입 성향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이제 피곤한데 그냥 나 내일 12시에 하루 시작해. 그냥 앞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고 밥 먹고 하루 시작하자 하는 여행 타입자도 계시고 근데 저희는 그래도 뭐 더 보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러면 더 보려면 아침에 일어나야지 않을까? 그냥 그러면 한 8시쯤 일어나자, 7시쯤 일어나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는 말씀하지 마세요. 네. 8시, 7시 아니잖아요. 3시, 4시잖아요. 그거는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신다고요? 그거는 탕헤르였던 것 같아요. 탕헤르에 그때 이제 그 탕헤르를 보고 또 출발을 해야 되는 아니, 새벽 3, 4시 일정이어서 일어나면 버스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전날에 미리 택시를 수배해놨어요. 그래서 와. 5시쯤 출발했던 것 같아요. 맞아. 5시인가 5시 반인가 출발해서 출발해서 오후 5시가 아니라 5am이죠? 근데 그 외에 다른 날은 괜찮았어요. 맞아. 근데 아. 이제 그런 거죠. 여기서 보고 싶은 게 많은지 아닌지를 우리가 미리 이걸 계획하고 그리고 여기가 많다라고 하면은 잠을 좀 줄이는 거에 거리낌이 없고 맞아요. 이런 아니면은 성향. 뭐 계획할 때 일정을 늘릴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일정이 안 되면 그럼 그 안에서 최대한 보자. 약간 이런 것들인 거죠. 아니면 여행 합을 많이 맞춰서 줘서 아니면은 미리 좀 쉬고 싶은 곳을 얘기하면은 정말 거기서 잘 쉬고. 쉬고 오는 것도 계획의 일부니까 맞아. 그리고 그때도 모로코도 딱 일주일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빡빡하다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탕후루만 좀 그때 그랬지. 마지막 부분에 좀 몰아쳐서 그랬지. 그 외에는 저희가 뭐 또 투어도 해서 그랬던 사막 보고 사막 투어도 하고 해서 맞아요.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게 네. 덜했죠. 그쵸. 그래서 또 현지 음식이라던가 네. 현지 음식은 제가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때 모로코 때도 저희는 가서 현지 음식 막 시켜서 먹어보고 그리고 되게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곳에선 저희도 주어지는 대로 먹어야 되니까 패키지에선 좀 그런 부분이 단점인데 또 웬디님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아, 저는 가기 전에 그 노르웨이 여행을 갔다 오셨던 분한테 추천을 받았던 게 있었거든요. 하나는 연어초밥. 거기 은근히 그 이제 일본 분들이 많이 사시는지. 그쵸, 카모메 식당. 그쵸.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길에서 이제 봐도 그냥 그 초밥 파는 집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무데나 들어가서 이제 포장해달라고라도 하고 싶은데 그걸 할 만큼의 여유 시간조차 없었고. 네, 그러니까 초밥집을 찾을 수도 없어요. 찾는 시간도 없어. 네, 그냥 길 지나가다가 저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약간 그런 거였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음식 하면은 거기서 약간 그 우리나라 포장마차처럼 해가지고 그 꼬지 같은 거에 그 연어를 끼워가지고 이제 구워서 막 팔고 하는 게 있었대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난다. 그런 걸 못 먹고 못 먹어본 게. 아니 그분은 이제 너무 맛있어서 기억이 남는 거고. 우리는 못한 거죠. 못 먹어서 네. 보기만 한 게. 근데 못 먹은 게 아쉬운 거죠, 우리는. 그쵸. 뭐 결론만 말하면 못 먹어서 아쉬웠다기는 한데 좀 더 들어봐 주세요. 네네네. 또. 그리고 저는 그 이제 호텔에서 조식 석식을 거의 계속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똑같은 식당 매일 똑같이 그 에그 비슷하죠. 스크램블 퍼고 그 다음에 뭐 감자에 빵에 샐러드 빵 버터 이게 너무 좀 먹는 뭐랄까. 재미는 별로 없었다. 좀 지치더라고요. 똑같은 느낌. 네. 몇박 며칠이셨죠? 딱 일주일에 7일이었어요. 그 아, 외에 비행기 육박 타는 칠일이에요? 일정 빼고. 정확하게 6박 8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쵸. 근데 그거 플러스 저는 그렇다고 한식이 그리웠던 건 아니었거든요. 저도. 근데 한식을 중간중간 꽤 자주 먹었어요. 이게 그 연령대가 너무 다양하다 맞아요. 보니까 한식을 안 넣을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근데 가시면 이제 어르신분들 잘 드시는 거 보면은 넣는 게 맞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뭐 일주일 내내 못 먹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패키지는. 그래서 왜냐면 핀란드, 그러니까 헬싱키에서 한 번 또 한식 먹었고, 그러고 나서 한식 먹은 곳이 그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2번 먹었잖아요. 2번, 그래서 한식은 무슨 한식 드세요? 그냥 거기에서 준비해주신 뭐 비빔밥을 준비해주신다던가, 뭐 미역국에 고기를 제육 같은 느낌을 해주신다던가, 불고기 같은 느낌? 한식당은 간 건 아니고. 네. 한식당도 있었는데, 한식당을 간 건 진짜 헬싱키였고, 그 외에 오슬로는 어떤 네팔 음식이었나요? 네팔 식당을 섭외해서 거기에 이제 셰프님이 한국 분이셨는지 초빙을 해가지고 그분이 한식을 만들어주신 거였어요. 그런 식으로. 점심 때 그 이제 여행 성수기 때만. 맞아. 식으로. 원래는 그냥 기본 베이스는 네팔 식당이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한국 패키지 여행사들이 다 거기를 가나 봐요. 거기에서 다 만나요. 다른 패키지들이 또 비슷한 시간대에 재밌네요, 마주치기도 또. 하고. 그러니까 인솔자분이 친목도 하시고 인솔자끼리 재밌네. 그리고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오슬로에 뭐 시청사를 보러 간다? 근데 어떤 뭐 하나투어 패키지랑 겹쳤어요. 그래서 막 갑자기 그 하나투어 패키지 분이 막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급하게 가시지? 왜냐면 뒤에 그분들 따라오기도 전이었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 그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저희 가이드님이 저희는 뒤따라가지 맙시다 하면서 다른 걸 먼저 봅시다 하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서로 겹치는 게 싫은 불편한 거야. 거죠. 그러니까 무리가 같은 그룹이 있는 게 또 싫으신가 봐요. 그럴 수 있고 그러면 서로 이렇게 관리하기도 어려움이 맞아요. 있을 수도 생길 수 있고. 저도 맞아요. 좀 이제 조금 이렇게 걸리는 게 당연히 저희는 이때까지 쭉 다니면서 검은 머리 사람이 저희밖에 없었거든요. 한국말을 쓰는 사람도 저희 팀밖에 아니면 없었고. 중국인들. 네, 근데 한국말로 이리 오세요, 모이세요 라는 말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가고 있는데 저희 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집중도가 확 떨어질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래서 거의 돌아오는 뭐 배에서 한국 패키지
팀, 뭐 하나투어였나? 그 네. 팀 한번 마주친다거나 그때 비행기까지 같이 탔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한 팀 정도 막 한 팀씩 마주치는 거 아니고서는 한국 팀으로 마주치지 않았는데 가이드분들끼리의 그런 경쟁 아닌 경쟁은 아니고 그냥 겹치기 싫어하는 그게 있다. 그래서 그 하나투어 그 가이드분도 막 그렇게 손살같이 가신 거 아닐까? 왜냐면 저희가 사실 먼저 가고 있었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가이드랑 그 두 분이 막 가시는 거여서 이걸 보시고 우리 가이드분 그럼 우린 저기 따라가지 맙시다. 그래서 딴 데로 간 거거든요. 재밌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재밌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도락 부분 얘기를 맞아요. 했었죠. 네, 아쉬운 부분 그리고 식도락. 아쉬운 부분은 아니고 생각보다 의외였던 점, 패키지에 의외였던 점. 저는 모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부부거나. 근데 생각보다 다양한 조합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조합이 있어요? 그 말이 부녀. 없었던 그분들은 그분이 모녀라면서요? 모녀분도 계셨고 그 나이대 비슷한 분들. 네, 직장 동료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였죠? 그 저희랑 나이대 비슷하고 말이 좀 없으셨던 분들이요. 저 친구인가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인 줄 알았는데 직장 동료였던 거예요? 그 네. 부분은? 네. 직장 동료가 친구죠. 뭐. 제가 슬쩍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친구는 아니고 직장 동료라고 하던데. 그래요? 되게 어린 분들이셨어요. 맞아요. 딱 네. 20대에 친구들이 왔나 보다. 근데 저 친구 둘은 원래 말이 별로 없나 보다 했거든요. 근데 직장 동료셨구나. 동성이었어요. 네, 여자 두 분. 회사에서 지원을 해줬나 보죠, 뭐. 그런 거 같진 않았는데. 그래요? 어쨌든.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부녀. 맞아요. 부녀도 있어요. 네. 또? 그리고 저는 처음에 모녀인 줄 알았는데 모녀 아니었던 분. 그럼 뭐예요? 고모와 조카. 우와, 사이가 되게 좋았어요. 네. 그리고 그 고모분도 원래 여행을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친한 고모인가? 약간 친구 같은 네, 고모 친조카 데리고 와서 이제 그런 막 얘기도 하시고 이 조카가 이제 코로나 세대여가지고 대학교를 재밌게 못 다녔다. 그럴 그런 수 얘기 있죠. 하시고 막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녀지간도 전 되게 특이했거든요. 혼자 오신 분들도 좀 있나요? 혼자는 이번에는 없었다. 왜냐하면은 그 싱글 차지가 혼자 오면 더 내야 되는 돈이 거의 꽤 10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탈구식은 기본. 부담스럽네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포기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녀분도 되게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따님이 딱 20살이에요. 맞아요. 완전 대학교 이제 1학년. 첫 해외여행 어. 같았고 아버님의 로망이 북유럽을 여행하는 어. 것이었대요. 우와, 아버님이랑 너무 그래서 이제 사실 진짜. 그치. 그죠. 거기는 낭만 그래서인지 있다. 괜히 더 막 좀 챙겨주고 싶고 그래서 숙소도 이제 갈 때마다 좀 가깝고 층수가 이제 좀 이렇게 높지 않은 뭐 그런 자리를 이제 그분들한테 뭐 무선적으로 좀 네, 맞아. 뭐 2층이 대접해준다던가. 있고 1층이 있으면 뭐 그래도 그러니까 지상층이 있고 지하층이 있으면 그럼 계단 오르내리지 않게 지상층 드리자 뭐 이런 배려를 거였죠. 좀 해드렸네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항상 제일 끝방을 썼죠. 젊은이들 둘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맨 마지막에 예약을 한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늘 완전 끝방. 그래서 캐리어를 끌고 가면서 거기는 또 그 호텔들이 구조가 한 2, 3층밖에 안 돼요. 한 층이 되게 한 층이 길어요. 긴 거죠. 그래서 완전 그 길게 끝을 가야 숙소가 방이 있는. 그러니까 매번 캐리어를 끌고 가면서 왜 우리 방 이렇게 먼 거야? 그래서 거의 뭐 이거 임차 아니야 임차 말하면서 농담식으로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재밌는 부분이었다. 그쵸. 자유여행에서는 뭐 이런 뜻하지 않은 동행이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잘 기대하기는 어려우니까 특히나 이제 같은 한국인이거나 이러면은 네. 또 새로운 경험하고 오셨네요. 네. 패키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그쵸. 것들. 그래서 우선은 북유럽은 그런 점에서 패키지로 가는 것도 손해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 네. 생각에. 다른 나라면 모르겠는데.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북유럽 같은 경우는 제가 패키지로 가기 아쉬운 여행지인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 그 이제 여행 후기글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겨울 시즌에 오로라를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 뭐 트레킹 같은 걸 이제 빡세게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그래도 큰 차이 없이 갈 수 있는 곳인 것 같았어요. 자유여행과 패키지. 네. 그래서
조금 더 전반적으로 패키지에 대한 평이 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여행지를 갔으면은 이게 우리가 못 본 게 더 막 눈에 밟히고 뭐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지역을 앞으로 여행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패키지를 갈까? 네, 그 생각은 하기 있어요. 쉽지 않겠지만. 네, 그 다른 유럽을 패키지로 간다? 저한테는 사실 상상이 안 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를 패키지로 간다. 왜 패키지로 가지? 제 기준은 그래요. 스페인을 패키지로 간다. 왜 패키지로 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근데 북유럽은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캐나다 정도는 어떨까요? 캐나다를 패키지로요? 네. 아, 땅이 너무 넓어서? 그렇기도 하고 저한테는 그 북유럽을 패키지로 가는 거나 약간 비슷한 선택인 것 같아요. 물론 잘 알아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패키지로 가도 이제 큰 아쉬움이 없을 것 같은 나라를 앞으로 좀 추릴 수 있을 것 같다? 맞아요. 그런 결은 약간 네. 대중교통 잘 안 되어 있고 뭐 맞아요. 자연경관 많이 네. 보고 뭐 단체로 이동하는 게 편리할 경우는 그때는 패키지 고려해볼 만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단기 패키지더라도. 맞아요. 아니면은 정말 그냥 숙소와 이동수단만 해주는 건 없나. 맞아요. 네. 그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자유여행도 그쵸. 패키지 많더라고요. 뭐 진짜 맞아요. 뭐 1일 투어 같은 것도 많을 거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행을 좀 다방면으로 뭔가 이제 시스템에 의존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그런 걸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됐다. 네. 편견을 깨는 경험이 됐습니다. 좋은 경험하고 오셨네요. 네. 그래서 아주 재밌고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정말 이제 그래서 꽤 일주일이었지만 짧았지만 역시나 큰 돈 쓰고 왔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해외 여행 일단 여기서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아주 짧게 해봅니다. 이제 내년 준비하셔야죠. 7월이지만 벌써 내년을 준비하는 아, 근데 사실은 저희가 원래 이 북유럽 후보지 말고 튀르키예를 생각을 했었어요. 터키 네. 좀 더 저렴해요? 아, 저렴하다기보다는 튀르키예도 심지어 wendy님 책도 사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럼요. 튀르키예 막 알아보고 저희 같이 거의 루트도 짰어요. 루트도 짰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촉박하니까 아 이건 패키지로 가기엔 아쉽다. 할 게 많은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웬디님도 말씀하신 게 튀르키예를 패키지로 갔으면 아쉬웠을 것이다. 네. 그 말씀하셔서 튀르키예도 한번 진짜 기회가 되면 저희 이번에 이게 그 패키지 안에 그 항공사가 터키 항공이어서 어쩔 수 없이 터키 스타보버 항공 하셨어요? 예 그쵸 스타보버 그냥 공항을 터키 항공 스쳐 지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터키 항공 이번에 또 이제 그 전에도 이용을 해봤었는데 되게 크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저 터키를 늘 공항만 이용을 했네요. 숨만 쉬고 오셨네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공항만 이용을 했는데, 근데 역시나 이제 이번 예비 연습이라고 그쵸. 치고, 되게 다음에. 인상이 좋았거든요. 따끈따끈한 빵을 계속 주고. 그쵸, 식사 괜찮아요. 네, 식사 괜찮고, 그래서, 공항도 괜찮고 해서. 이제 다음은 튀르키예 예습을 여행기를 들을 수 있겠네요. 예, 그쵸. 지금 좀만 거의. 기다려주세요. 저희 루트도 거의 다 짰어요. 근데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언제 가느냐. 그쵸.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그럴까요? 그렇게 그렇게 될까? 가깝지 않을 것 그럴 것 같지 같아요. 않은데요? 그렇게 멀어요?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최소 1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어쨌든. 돈을 좀 모으고 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의 이번 북유럽 투어는 좀 요렇게 아무래도 요번 토픽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 것 같고요. 혹시 저희가 아직 다 못다한 얘기들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뭐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쪽을 통해서 다른 쪽? 어느 쪽을 통해서든 이제 한번 질문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얘기 못한 뭐 예를 들어 세부적으로 어떤 도시 어느 나라에서 어떤 거를 경험했는지까지는 저희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렸기 네. 때문에 토탈 비용이 얼만큼 드는지. 그쵸 그런 것들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만약 궁금하시면 저희 인스타그램 통해서 얘기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